우리는 교육을 통해 서양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다는 것 등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화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지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나 요즘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까지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한국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조어의 탄생인데요.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효과라는 신조어를 아시나요? 이는 영국의 유명 방송사인 BBC에서 직접 보도한 내용으로 넷플릭스 효과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환상을 가진 채 한국을 방문하고 일반적인 외국인의 관광 패턴과는 다르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낮에는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해가 진 후에서야 외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렇듯 기존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저 호기심에만 방문했다면 요즘에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치안에 대해 전부 공부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실제로 글로벌 커뮤니티에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외국인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방문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충격에 빠졌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항상 나를 미치게 만들어. 내가 넷플릭스를 해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손 놓은 지 오래인 외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도 전부 한국 때문이야. 나는 한국 문화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 등 한국의 콘텐츠들을 정말 한국인보다 더 잘한다고 자부해. 이렇게 한국어를 많이 듣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내 나라에 방문한 한국인들에게 말을 걸다 보니 나는 꽤나 준수한 한국어 실력과 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이 중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를 보러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지. 더 좋아질 것도 없어 보였던 나의 한국에 대한 호감은 한국에서 겪었던 어떠한 경험 때문에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나는 정말 한국이야말로 사람 냄새나는 훌륭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마트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나는 불닭볶음면과 소주 등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경험해봤지만 한국에 사는 로컬 한국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나 싶어서 내 한국인 친구 집 근처에 마트에 방문했거든. 그렇게 여러 가지 물품을 고르고 줄을 서 있는데 내 옆줄에 서 있던 초등학생 2명이 과자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점원이 아이에게 가격을 말하니 아이가 당황하며 1,000원이 아니었냐고 물었어. 대화를 들어보니 과자값은 1,250원인데 가격표가 잘못 끼워져 있었는지 아이들이 과자의 가격을 1,000원으로 오해한 듯 보였다. 아이들은 동전을 모아 겨우 1,000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는데 아이들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들의 부족한 돈을 내주시는 거야. 너희도 공감하겠지만 우리 유럽인들도 한국인들만큼 아이들을 몹시 사랑하지.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는 않아.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동정을 이용한 범죄도 흔하고 무엇보다도 이건 남의 일이고 나와는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나는 이 아주머니의 행동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저 한국인들은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마땅히 선행을 베푼다고 하던데 아마 이 아주머니도 아이가 있을 것이고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어 선행을 베푼 것이겠지? 베푼 만큼 돌아와야 공평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국인들의 선행 문화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마트에서 나오면서 친구에게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는 의아해하며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돕는 거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된 것 아니겠어? 물론 내가 어렸을 때도 이 아이들처럼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훨씬 많을걸?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불만도 가지지 않지. 네 말대로 굳이 이유를 찾자면 한국인들은 내가 베푼 호의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마음보다는 내 호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였어. 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어떠한 이익이 없는데도 그저 모르는 사람을 돕는 행위에만 의미를 두다니 우리의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익도 없을 선행을 베풀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내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을 때 한국은 역사 자체가 국민들끼리 뭉치며 투쟁하고 지켜낸 일들의 연속이던데 이들이 이렇게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신화 같은 역사도 무리가 아니겠구나 싶었다. 나는 이 일을 겪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사랑하게 만들어준 한국 문화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었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에게 잔돈만을 내준 이유도 모르는 아이라도 버릇없게 키우지 않으려는 일종의 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토록 한국인들끼리는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익숙하고 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한국인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선행을 베풀었거나 선행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선순환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또한 그저 흔한 개인주의 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인들만큼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건 자신들의 아이에게만 그렇겠지? 대부분은 남의 아이를 신경조차 안 쓰던데 한국에서 한번 아이를 못 살게 굴어봐. 주변 어른들이 널 살려서 보내지 않을걸.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맞는 건 참아도 모르는 사이더라도 아이가 맞는 건 절대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모르는 아이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치 않고 호의를 베풀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가짐 덕분에 한국만의 훌륭한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직원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사를 하더라도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친절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일본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깍듯이 인사합니다. 90도로 직각 인사를 하는 것은 친절한 게 아니라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문화일 뿐입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강압적인 태도는 각박한 일본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확실히 한국인들은 선행이 몸에 밴 듯 싶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착한 성품과 높은 시민의식에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동의합니다. 제 직장에도 한국인 한 명이 있는데 성실하고 남들을 잘 도와줘서 모두에게 인기가 많죠. 재미있는 건 이 한국인은 자신이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른다는 점이에요. 아마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쓴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이끌려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호감도야말로 한국의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